자, 한비자 칙령입니다. 칙령, 칙령. 칙령은 뭔지 아시죠, 그죠? 칙령,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칙령. 자, 명령을 단단히 갖추어 엄하게 놓으면 법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고 법률이 공평무사하면 관리들의 간악함이 없어진다. 명령에 관한 거구나. 잠시만요. 혹시 한번 찾아보고. 칙령이라는 게 내가 아는 그 칙령이 맞는 건지 혹시나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요 칙령이 맞는 모양이다. 자, 법률이 이미 확정되고 나면 교묘하게 선을 말해도 법률을 훼손하지 못한다. 공적이 있는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면 민중들의 말이 적고 교묘한 말로 덕망을 내세우는 사람을 관리로 임명하면 사람들의 말이 많아져 시끄러울 뿐이다.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악행을 단죄하기 위한 것인데 다선을 이 범위 안에서 빠르게 단죄하면 그러니까 왕이 되고 아홉리의 범위 안에서 속히 단죄하면 강국이 될 수 있지만 그 처리를 미루고 지체하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긴다. 형벌로서 민중을 다스리고 상을 주어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한다. 벼슬과 녹봉을 후하게 주고 형벌을 단호하게 시행하면 나라에는 간악한 민중이 없어지고 도읍에는 못된 패거리가 없어진다. 사치품이 많아지면 상인이 늘어나고 농민을 게을러져 농토는 황폐해지고 간사한 장사치들이 이익의 폭을 넓히면 나라는 반드시 그 영토를 잃게 된다. 사람들의 식량이 남아돌아 남는 곡식을 공출해서 벼슬아치들에게 후한 녹봉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세치에 지나지 않는 아주 짧은 관이라도 관은 뭔지 모르겠네요. 사람 죽는 그 관인가? 아무튼 밑이 없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다. 왕이 사람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녹봉으로 이롭게 하는 데 있어 그 공적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밑빠진 관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술잔인가? 나라가 공적을 기준으로 관직과 장록을 준다면 그야말로 지혜를 짜내 이를 도모하며 성사시키고 있는 용맹을 다해 싸워 이길 것이니 그러한 나라에는 반드시 감히 대항할 적이 없다. 또 나라가 공적을 기준으로 벼슬과 관직을 준다면 통치하는 사람은 수순이 생략되고 언론을 일삼는 사람은 말수가 막힐 것이니 이렇게 되면 마땅한 다스림으로 쓸모없는 통치를 바르게 하고 버리게 하고 마땅한 언론으로 쓸모없는 언론을 막는다. 언론이란 건 여기서 이제 뭐 신문 그런 게 아니고요. 의견입니다. 의견. 여러가지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적을 기준으로 관직과 벼슬을 주게 되면 나라의 힘은 넉넉하게 갖춰지고 천하에는 감히 침범하는 나라가 없어진다. 군사를 일으키면 반드시 적국을 공격하여 빼앗고 공격하여 빼앗으면 반드시 얻게 된다. 만약 군사를 정지시켜 공격하지 않아도 반드시 나라는 부유해진다. 자, 조정의 정치의 작은 일에도 잘못이 없으며 공적을 올리는 사람에게 관작을 주고 조정 안에서 좋은 의견을 말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서로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은 법도에 따라 정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력의 바탕을 두고 적을 공격하면 한 번 시행에 열을 얻게 되는데 말을 앞세운 언론을 바탕으로 적을 공격하면 10번 시행해서 100을 잃게 된다. 나라에서 실력을 숭상하고 좋아하면 그 나라는 공격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언론을 숭상하고 좋아하면 말하는 것만 좋아하면 그 나라는 공격하기가 쉽다고 한다. 그 사람의 능력이 관직에 알맞고 그 맡은 임무를 충분히 감당해 임무를 쉽게 완수하고 남은 능력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으며 몇 가지 관직을 겸해 그 책임을 왕에게 떠맡기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라 안에서는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현명한 왕은 임무를 맡게 돼 서로 겹쳐서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송사가 일어나지 않고 한 사람의 선비에게 여러가지 관직을 겸임시키지 않으므로 각자의 기능이 좋아지고 사람마다
사람마다 업적을 같이 하지 않도록 일을 시키므로 서로 다툼이 없게 된다. 형벌을 엄중하게 하고 포상을 적게 하면 왕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민중은 상을 받고자 목숨마저 바치게 된다. 포상을 많이 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면 이것은 왕이 민중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므로 민중은 상을 타기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게 된다. 포상의 이익이 왕 한 곳에서만 나오면 그 나라를 상대할 적이 없어지고, 요거는 이제 권력이 분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익이 왕과 권신의 두 곳에서 나오면 그 나라의 군세는 두 갈래로 갈라져 반분, 그러니까 반쪽의 구실밖에 못하고 이익이 나오는 곳이 10사람이나 되는 권신들로부터라면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 중형, 그러니까 무거운 형벌을 민중에게 명확하게 하고 권위 있는 제도로 사람을 부린다면 위로 왕에게 이롱이 돌아간다. 형벌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면 사소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물론 큰 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곧 처벌을 무겁게 해서 형벌을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죄가 무거운데 형벌이 가벼우면 형벌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는 꼬리를 물고 잇따라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곧 형벌을 가볍게 함으로써 형벌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나라는 반드시 영토를 빼앗겨 줄어들게 된다. 요게 칙령편인데요. 칙령편은 말 그대로 명령에 관한 건데요. 명령은 우리가 명령이라는 게 왕이 신하들한테 내리는 거잖아. 사람들은 내리는 건데, 법가에서 얘기하는 법술세 중에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죠. 신하를 어떻게 잘 통제할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 넓게 보면 이제 법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칙령입니다. 그리고 사실 칙령편에 나온 얘기들도 그 앞에 나왔던 얘기들하고 크게 다를 거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여러분이 뭐 주목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맥락만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한비자가 2편 남았습니다. 2편. 심도라는 편이 있고요. 심도. 이게 54번째 편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5번째 편인 55번째 편인 재분편이 있습니다. 요까지 읽으면 한비자가 끝인데 요 2편 다 짧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짧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한비자가 모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비자 마무리하고 그 다다음 주 아니면 이제 한 주 쉬고 뭐 그 다음 주부터는 논어를 읽으려고 합니다. 논어. 예전에 어떤 분이 논어를 해달라 그랬었거든요. 뭐 그분이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해놓으면 또 보고 좋아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